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죠. 하지만 여권 내 잠룡들은 대선 채비를 쳐두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화선 논설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사한 거고요. 무선 ALS 100% 전환조사고 신뢰 수준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연장 여론, 지금 교체 여론이 51.5%, 그다음에 정권 연장이 44.5%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차기 그 대선 주자 선호도를 보시면은요. 네. 그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3.4% 가장 선두고, 그다음 김문수 18.1, 오세훈 10.3, 홍준표 7.1, 한동훈 5.7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런 여론 흐름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자, 머지않아서 찾아뵙겠다 이렇게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아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자,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즉 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인데, 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탄핵, 구속당하고 당이 분열되고 또 보수가 이렇게 몰락한 계기를 만든 장본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기지개를 켤 시간은 아니다. 지금은 다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당이 통합이 되고 또 보수가 일어나는 때 아닙니까? 당의 짐이 되고 보수의 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돌아오느냐 또 못 돌아오느냐 기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네, 자, 김규식 실장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즉 곧 활동을 재개하겠다. 이 말씀 즉슨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면 나오겠다 이런 뜻인데, 자, 지금 여권 내부의 상황으로 볼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올 만한 공간이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뭐 여론의 좀 흐름 속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윤상현 의원의 저 논리대로 한다면 3월 중순이라도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해야 될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러면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으로 퇴장해서 감옥에 그대로 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료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럼 자숙하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건 상황의 민심과 여론에 따라서 정말 나갈 때 들어올 때를 좀 판단해서 하라는 그 이야기가 저는 당을 위해서 과연 맞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될 수 없고요. 실제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조기 대선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온갖 모든 세력들이 다 일심 단결해서 단일한 연대와 통합을 해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 사람도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힘을 합쳐서 같이 모아야 되는 건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제가 볼 때 단순히 감정적인 지금 여론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지난주에도 벌써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정식 비슷하게 네.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탄핵은 찬성한 분이고요. 계엄을 반대한 분입니다.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갔다가 한동훈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올 시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치른 상황에서 우리 당이 저렇게 계엄을 옹호하는 이미지를 가진 분들이 앞장서서 메시지를 발신할 경우에 대선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를 할지 정말 네. 답답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정책 행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중산층의 주택 상속에 대해선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감세가 아닌 증세를 막자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이 상속세 문제 좀 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년 전에 만든 면세 기준, 배우자 또는 기초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이게 지금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이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이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박수현 의원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얘기하셨다가 이것도 또 상속세를 좀 많이 감면해 주자는 얘기인데 결국 우클릭 행보의 일환인가요?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무슨 분배 정책만 강조한 그런 정당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민주당의 역사는 과거 정말 오랫동안 올라가 봐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를 쭉 보면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강조한 그런 정당의 역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떤 중도로의 확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 또 당의 정책도 진보 정책이면 어떠냐 또 보수 정책이면 어떠냐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어떤 것이든지 전술적 변화를 유연하게 하면서 이렇게 국민의 삶에 또 민생이 회복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정말 어떤 우클릭 행보, 당연히 뭐 해야 될 가능성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득 이런 문제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관련 사항은 김부겸 전 총리께서 바로 지금 옆에 나와 계시니까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하담 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당 박수현 의원, 정화승 노수련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